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첨단 제조 로봇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걸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om으로는 뭐 아마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센서부터 시작해서 뭐 제어기기 그리고 이제 뭐 서버나 컨트롤러 이런 부분들을 많은 이제 진짜 우리가 현장이나 공장이나 이런 회사에서 쓰는 정말 많은 자동화에 관련된 부품들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최근은 아니고 6년 전에 이제 M&A를 시작하면서 이제 로봇까지 확대가 됐고요. 로봇을 하고 있는데 로봇 상품에서 협동 로봇, 일반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 로봇, 거기에 이제 세이프티까지 해서 지금 한 20만 가지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제조사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 어느 분들이 이제 오셨는지를 이제 잘 모르는데 이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산업화나 아니면 서비스 모두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제 다품종 소량을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아껴야 되고, 생산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숙제들이 뭐 지금 당장 만들어진 문제들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제 사회에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회사는 이제 경쟁력을 잃게 되고 결국은 사라지게 되고 하다못해 자영업을 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경쟁력이 없어져서 이제 사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저희들의 숙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제 정의를 좀 내리고요. 그다음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첨단 제조 산업 환경에 협동 로봇 시스템, 자율주행 모바일 로봇,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시스템 상에서 인간과 로봇이 협력해서 작업하는 솔루션을 제가 아는 첨단 제조 환경에서의 로봇을 활용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많은 부분들은 아실 겁니다. 협동 로봇. 예.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로봇은 기존에 이제 AGV와 조금 차별화돼서 AGV는 그 선이나 특정 물체를 가이드를 받아서 움직이는 물체에서 스스로 좀 다닐 수 있게 하는 그런 움직이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는 지금 이제 가장 아마 오전 시간에도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율주행 로봇과 협동 로봇을 합쳐서 물류나 반송의 목적 플러스 이제 조립이나 아니면 최종단에서 어떤 일을 해주는 형태의 솔루션을 원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첨단 제조 로봇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고민해서 내린 결과는 이렇습니다. 일단 목표를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거는 좀 그 목표에 대한 공통성, 통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가의 조언, 환경, 그 다음에 이제 돈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목표를 정하실 때, 목표를 그냥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 스마트 팩토리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 스마트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일하는 공장, 우리가 일하는 회사, 우리가 일하는 가게에서 정하는 거지 누군가가 대신 정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자동화 솔루션을 하는 회사의 사람이라서 저한테 스마트 팩토리를 말하시면 공장에 자동화를 구현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자동화가 필요 없어요. 5분 일하세요. 근데 몇 개를 조금 바꾸시면 5분 일하신 게 2명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그게 스마트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다른 뭐 어디서 어떤 걸 한다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것인가. 그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번에 넣었고요. 대부분의 현장에서 대표자의 마음과
중간 관리자, 담당자, 협력사, 마음이 다 다릅니다. 이거 다 통일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통일은 대표이사가 야, 이대로 가, 그게 아니라 모두가 우리가 싸우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비용을 아껴야 되고 생산 효율을 높여야 되고 이런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나 과정들을 하겠다라는 거가 통일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의 조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스마트 팩토리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팩토리를 굉장히 많이 원하세요. 근데 스마트 팩토리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는 것만 스마트 팩토리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던 일을 2명이 하게 하는 것도 스마트 팩토리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내가 설정한 목표에 필요한 전문가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AMR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닥이 안 좋은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뭐라고 그거는 저희 투자비를 못 하는데요. 예. 아니면 이제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그거는 우리 지금 요 프로젝트 투자비랑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이제 현장들이 왕왕 있습니다. 어떤 걸 하셔도 AMR을 하시든 AGV를 하시든 뭐 다른 솔루션을 가지고 오셔도 환경에 필요한 비용은 반드시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작업을 한다고 해도 사람 때문에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이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만약에 현업에서 제안하고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환경 개선에 대한 비용을 꼭 좀 할당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ROI 이 부분은 그 세상에 제일 큰 거짓말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속지 말라고 하는 거짓말. 싸고 성능도 좋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아니면은 집에서 아니 물건을 살 때 어떤 거라도 다 똑같아요. 싼데 성능도 좋습니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성능이 좋으면 가격이 비싼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조직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으면 항상 이 오류에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큰 회사니까 우리는 앞으로 10,000개, 20만 개를 살 거니까 똑같은 제품이라도 더 싸게 해주세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는 정당한 가격을 치를 테니까 잘해주세요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 마르고 닳도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요즘은 워낙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라서 협동 로봇. 협동 로봇은 사람과 기계를 같이 일하게 하려고 만든 로봇입니다. 80년대에 K사, 독일에 있는 K사가 처음 만들었어요. 지금은 솔직히 로봇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저희가 사는 현실 세계, 식당, 호텔, 커피숍 뭐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협동 로봇에서 이제 까먹지 말아셔야 될 팩트는 안전성하고 편의성이에요. 안전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솔루션이지 절대로 퍼포먼스, 성능이나 내구성과 신뢰도를 높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 했던 라인이에요. 우리는 협동 로봇 펜스 안 쳐도 되니까 협동 로봇을 해서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세요. 펜스 치는데 돈 드는 거랑 로봇을 한 5대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협동 로봇이 좋대. 좋을 때는 어떨 때냐면 제조 안전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될 때, 그 다음에 편의성이 우선시돼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장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5kg부터 한 다른 타메이커들까지 하면 25kg 정도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본 물리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무게가 올라가면 안전성은 떨어집니다.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속도는 더 늦어져야 되고요. 그런 기본 법칙들을 절대 위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고려된 상황에서 내가 쓰는 현장에서 아니면 우리 회사에 맞게 이제 적용이 되셔야 됩니다. 상세한 기술 내용인데요.
그렇게 좀 빨리 가겠습니다. 편의성을 이제 높이다 보니까 로봇이 사람 손으로 직접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그냥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는 개념을 도입을 하셨어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협동 로봇은 다 똑같습니다. 예, 직접 교시라고 해서 로봇을 그냥 사람이 팔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들을 많이 장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을 이제 다품종 소량에 대항하려면 로봇을 이제 뭘 원하시냐면 여기서도 쓰다가 여기 안 쓰면 딴 데 가서도 쓰고 이런 걸 원하셔서 이제 카메라를 많이 넣으세요. 카메라를 넣으면 이제 카메라를 보고 로봇이 자기 위치를 그 사진 찍은 형태로 이제 거꾸로 알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예. 이 보시면 이게 실제 이제 프로그램 화면인데요. 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손가락으로 여기서 있는 거 쭉쭉 끌어다가 그냥 붙이는 거예요. 예. 그 아주 낮은 형태의 프로그램. 예. 그래서 기존 엔지니어 레벨이 아니라 그냥 사용자 레벨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듣는 소리인데 로봇 엔지니어가 하실 필요 없고요. 한 2시간, 1시간 정도만 그냥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하셔도 할 수 있고, 물론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장점이 있습니다. 예, 편하죠? 단점이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디테일한 코딩을 다 뒤에 숨겨놨기 때문에 그 코딩을 다 끄집어내서 프로그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요즘 이제 저희 이제 노트북 꼽으면 다 되는 형태가 많지 않습니까? 무슨 카메라나 USB나 전부 다 이제 꼽으면 다 되는데 그런 형태로 많이 이제 넣어놨어요. 장점은 그 꼽으면 바로 연결이 돼서 실제 로봇 프로그램 하는 윈도우 창에 그 내가 꼽은 그리퍼, 엔드 이펙트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인식되는 건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이미 깔려 있는 데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래 쓰던 거 아니면 내가 새로 쓰고 싶은 거를 하시려면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사용자, 그러니까 메이커 쪽에서. 예. 편하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사양을 못하는 또 단점이 생기는 거죠. 그 ISO하고 KCS 인증이 이제 필요합니다. 협동 로봇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협동 로봇이 그냥 산업용 로봇에 분류가 돼서 펜스가 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예외 규정을 저희도 이제 만들어서 안전 펜스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써도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이프티 상품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컨설팅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안전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누가 받느냐면 로봇 판 사람, 이 사람이 받는 것도 있는데요. 로봇을 사용하시는 분이 받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옆방에서도 그거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뭐 컨설팅을 하신다 아니면 진짜로 내가 현장에서 사용하신다고 할 때 그분들을 꼭 알고 이제 하셔야 됩니다. 로봇입니다. 그래서 안전 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은 기존에 제가 AGV 이런 선 따라가는 형태에서 이 선이 없어도 되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선이 없다 보니까 장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라인이 바뀌면 그냥 바뀝니다. 금방 바뀝니다. 그리고 공장에 메인터넌스를 안 해도 됩니다. 보통 선을 깔면 그 선이 사람이 밟든 지게차가 밟든 밟으면 그게 이제 메인터넌스 포인트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도 되고 대신 아직까지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기존의 AGV보다는. 뭐 여기 제가 표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들은 있고요. 제일 이제 효율성 차원에서 제일 좋은 게 실제로 AGV를 그 셋업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AGV를 한 대가 운영되는 현장은 그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데 여러 대의 로봇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데는 각각의 로봇과 전체 로봇의 군집에 대한 통제까지를 다 해줘야 돼요. 제가 이제 예전에 기아자동차 쪽에서 그 일을 같이 하는 협력사랑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할 때 나왔던 말 중에 그 한 6대, 7대 정도 되는 AGV 라인이었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셨대요. 안정화시키고 고객한테 이제 쓰셔도 됩니다 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대신 AMR은 자율주행 로봇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전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AGB를 쓰셨던 고객이 AMR을 훨씬 더 많이 찾으세요. 왜냐하면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물류, 그러니까 반송을 시스템이 했을 때 효과를 아시기 때문에. 예,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저희가 할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산책시키고 지도 나오면 시작 이러는데, 예, 실제로 현장에서 시작할 때 며칠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요거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뭐 60kg짜리, 뭐 1.5톤짜리 이런 모델들이 있고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1.8m/s이면 한 4.8km 정도 돼요. 시속으로. 예, 사람이 못 따라갑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얘만 열심히 일한다고. 아니면 이제 위험하다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제가 속도를 조절해서 낮춰드리는데, 기존의 AGB가 250mm/s 아니면 400mm/s 한 그 정도 천천히 움직이는 형태인데, 얘는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그러면 빨리 움직이면 생산 효율이, 예, 많이 높아지죠. 현장에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속도로 봤을 때 얘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이프티는, 예, 이렇게 이렇게 양쪽 코너에서 360도를 커버하는 경우가 있고요. 250도를 15m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얘 속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스탑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머전시 스탑. 이머전시 스탑을 하면 로봇은 그냥 서버립니다. 제자리에. 자동차 급브레이크 하듯이. 예, 그냥 서버리는 공간인데, 자기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2m 이제 점점점 줄어들다가 최저 속도로 갈 때는 45cm 안에 뭐가 들어와야지 멈추는 형태.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합니다. 사람이 로봇에 치이는 게 아니라 로봇이 사람을 치고 가는 형태가 있지, 반대로 로봇이 사람을 칠 수는 없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의 단점입니다. 자율주행 로봇의 단점은 뭐냐면, 주행할 때 정밀하게 주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그러면 주행도 정밀하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특정한 목적지에서 정밀하게 똑같은 방향으로 도킹을 해야 돼요 라고 할 때는 추가적인 기술로 그걸 이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기존의 AGB를 조금 기술을 빌려와서 요 끝단에서 AGB 같이 이 마그네트 선을 보고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V마크나 캡처 마크를 달아서 이 마크를 로봇이 보고 가게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반복 정밀도, 도착했을 때 정밀도가 이제 향상이 되게 되는 거죠. 자율주행 로봇은 중요한 건 군집입니다. 전시회에 지난주에 이제 제가 갔었는데 한 대가 돌아다니시는 데는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몇 년째 보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로봇을 한 대를 판매해서 라인에서 쓰시는 데는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지금 저희가 최대 많이 제어한 데가 60대 이상을 한 공간에서 쓰는 현장이 있는데, 군집 제어 기술이 100% 소프트웨어 기술이고요.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듭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이 개발하는 그 시작부터를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드는지를 제가 봤어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타 메이커들도 이제 하나의 솔루션이 완성이 되셨으면 이제 반 넘으신 거예요. 이제 나머지 반은 군집을 어떻게 통제하고 주행하게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집 주행에 대해서 교통 통제, 자압 할당하는 거, 배터리, 이런 것들 하는 솔루션입니다. 전체 시스템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상위에 MES나 ERP나 WMS 같은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주면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라고 하는 저희 군집 제어를 담당하는 서버가 솔루션이 이제 제어하는 형태입니다.
1.5톤짜리고요.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로봇의 필요 환경 요소는 이겁니다. 이제 그 데이터가 주고받아야 되는 환경이 돼야 돼서 와이파이가 깔려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LTE하고 5G까지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다 잘 됩니다. 네트워크는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닥이 평탄해야 됩니다. 바닥이 울퉁불퉁거리면 잘 안 다닙니다. 잘 이제 가더라도 오차가 생길 위험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제안서상의 기준은 드리고 FF25라는 건축상의 기준은 드리고 실제로 한번 가서 운영을 해봅니다. 자율주행의 장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프라에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실제로 특정 공간에 뭐 구덩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면 안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도 조금 더 이제 효율성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5분 남았는데,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이제 찾으신데, 자율주행과 함께 이제 협동 로봇을 찾으신 데가 이제 어디 있냐면, 저희의 경험으로 반도체 현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운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 자체에 이제 유해가스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모바일 로봇만 공급했어요. 자율주행 모바일 로봇만 공급하다가 이게 돌아다니는 것도 돌아다니는 것때 제품도 넣어주고 빼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현장에 적용이 됐고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는 두 개를 다 공급하는 회사라서 더 많은 이제 수고를 좀 했고 이제 고객들한테도 많은 이제 요구들을 들어서 지금 이제 반도체, 병원, 자동차, 일반 물류까지 또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가 이제 250kg짜리인데 250kg짜리 로봇에다 협동 로봇을 달아서 반송하는 형태. 이런 거는 뭐 반도체 물류들, 조그마한 로봇들, 빈 피킹하는 솔루션들. 물류를 해결하니까 효율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물류가 끝나고 나서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그 부자재를 받았든지 완성품을 받으면 그걸 이제 사람이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는 형태의 구조가 됐는데 여기다 로봇을 얹으니까 걔가 그냥 끝에까지 다 갖다 줘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완전 자동화, 무인화가 될 수 있어서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겁니다. 동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3분 남았는데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 상품 있습니다. 예. A만 두 개가 이제 결합형인데, 그럼 저 뭐 컨트롤하고 드라이버는 하나로 적용해서 시그널을 주고받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컨트롤러가 있어서 그 가운데 무슨 허브 장치가 있어서 통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현대, 두산, 그다음에 로봇 업체마다 프로토콜이 좀 다를 텐데, 나중에 이제 제조업체에서 뭐 현대 것도 쓰고 두산 것도 쓰고 아스카도 쓰고 이제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하면 통신 프로토콜은 어떻게 표준화 통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어떤 번역기 이런 게 있습니까? 이제 두 가지 질문으로 제가 이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는 두 개의 제품이 하나로 붙은 겁니다. 원래 하나의 제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행하는 구동부와 협동 로봇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상품이 결합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로봇의 바로 전에 강의하신 교수님이 제어기가 중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육축다관절 로봇이라고 하면 육축다관절을 제어하는 알고리즘이 그 로봇 컨트롤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로봇을 제어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제조사가 리얼타임에 가깝게 제어를 해야 됩니다. 로봇을 제가 움직여 그랬는데 한 30초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움직여 그러면 바로 움직이고 멈춰 그러면 바로 서야 되고. 그래서 두 개의 상품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제어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산업
화해서 자동화나 솔루션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다른 상품들을 연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말씀하신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제어기들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PC에 USB 포트나 뭐 디스플레이 포트들이 HDMI 포트 이런 게 따로 있듯이 협동 로봇 제어기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율주행 로봇 제어기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프로토콜에 대한 거는 각 제조사들마다 지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게 뭐 어떤 것들이냐에 따라서 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더캣, 프라피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걸 그냥 연결시키는 형태입니다. 대부분은 시스템하고 시스템하고 연결될 때는 IO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통신으로 하고 통신에 대한 프로토콜은 지금은 있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 예. 예. 하십시오. 말씀하셨는데 예. 저도 좀 고민이 뭐였냐면 AGV는 그 로드 센서나 이런 걸 좀 많이 부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공장은 되게 좀 협소한 부분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AMR로 가야 되는데 그 예. 부분은 GPS로 제어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 저희가 예. 그 공장을 예. 스캔을 한번 떠서 예. 저희 레이저 스캐너로 예. 공장을 스캔을 뜨면 그 스캔 뜬 게 지도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긴 것 같냐면 꼭 CAD 도면 같이 나와요. 근데 실제 현장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장을 그 지도를 바탕으로 로봇가 자기 위치를 알게 되고 원래 받은 지도랑 자기 실시간 위치랑을 비교하면서 주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무슨 센서도 필요 없고 벽에 센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스캔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공급사에서 로봇에 부착되어 있는 걸로 그냥 한 번만. 그걸로 한번 돌아다니고. 예. 저희가 이제 보통 네. 어떻게 저희 산책이라고 표현해 드리는데 네. 제가 여기 로봇이 있으면 로봇 가지고 조이스틱이 있습니다. 조이스틱으로 한번 이렇게 훑으면 요 지역이 딱 지도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일단 공장이 되게 이제 한 15,000평 되는데 예. 그 공장이 이제 1공장, 2공장, 3공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1공장에는 원소재가 있고 예. 3공장 이제 가공반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 원소재 철판을 갖고 가서 예. 저 가공반 그쪽으로 이제 저 보내줘야 되는데 만약에 AMR을 쓰게 되면 되게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예. 지금 현재는 지게차로 다 한단 말이죠. 예. 근데 지게차의 문제점이 안전사고의 문제점이 좀 맞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이 가끔 이제 산업재해를 발생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동선을 빨리 이제 아까 주행 속도도 뭐 가변적으로 되게 빨리 할 수 있다고 예, 맞습니다. 있고 페이로드 보니까 또 1.5톤까지 있습니다. 2톤, 1.5톤까지도 되는 예.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비용이 그걸 예. 비용 계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구축 비용을 이거는 따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저랑. 예. 일단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정해지면 그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 하나가 목적지가 30개인데 그 30개에 1분에 하나씩 뭘 갖다 주고 받아와야 된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 로봇이 몇 대가 필요하고 그 로봇 위에는 어떤 게 올라간다는 거를 제안을 해드려요. 요거는 끝나고 저랑 잠깐 얘기하시면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냥 아무 질문이나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있잖아요. 예. 그 현장에 따라서 쓰는 그 로봇의 재질이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현장에 쓰는 거랑 뭐 다르죠. 다릅니다. 다르게 하시는지 그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옵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일렉트로스태틱 디스차지 ESD 버전은 많이 아실 거예요. 가전 제품들은 제조할 때 정전기가 발생하면 그 상품이 잘못될 상황이 생겨서 모든 제품, 하다못해 슬리퍼까지도 ESD 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제공해 드려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현장이다 그러면 클린 클래스가 대부분 있습니다. 10, 원 정도 되는 데는 저희도 몇 번 안 들어갔는데, 10, 100,
사우전드 이렇게 클래스가 있는데 그거에 맞게 일단 저희 상품이 그렇게 맞게 되는 상품들이 있어야 대응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니플레이터라 그러면 또 그 위에 상위에 조합한 시스템이 그걸 만족하게끔 이제 저희가 구성을 협력사를 통해서 해드립니다. 시간이 지난 관계로 장시간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